자, 오늘 수업은 도스토옙스키에 대해서 조금 공부해보자. 도스토옙스키는 한 150년 전쯤에 활동했던 작가다. 1846년 첫 작품 가난한 사람들로 비평가 빌렌스키로부터 제2의 고글리는 러시아의 유명한 작가지. 고글리라는 극찬을 받으며 화려하게 문단에 데뷔했지만 그 다음 발표한 백야와 분신 등에서는 호평을 받았어. 이렇게 아주 뛰어난 작가도 실패하는 거지. 아니면 실패했다고 실망하면 안 돼. 세계적 대문호도 이렇게 실패를 한다. 특히 문학을 전공 이런 사람들은 잘 참고해야 되겠지. 자, 인간 심리에 대한 놀라운 이해를 바탕으로 한 실존주의 창시자. 실존주의는 얼마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자유의지를 가진 것을 실존이라고 했었지.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져야지만 진정한 존재로서 존재한다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진 그런 철학 세상이다. 그의 소설은 이질적 극단적 심리의 인물을 등장시키면서 인간 심리에 대한 놀라운 이해력을 보여주고, 자, 이거는 지금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지하생활 재수기, 거기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지. 근대 러시아의 정치, 사회, 정신세계 등을 날카롭게 분석했다. 그를 실존주의의 창시자로 여기기도 하는데, 벨터 카우프만은 도스토옙스키 소설 지하생활 재수기를 실존주의를 위한 최고의 서곡이라고 묘사한 바 있다. 자. 그럼 도스토옙스키 작품을 좀 보자. 가난한 사람들이 데뷔작이라고 했었지. 1846년. 그리고 이번 단원에서 배우고 있는 지하생활 재수기. 그리고 대표작은 죄와 벌이지. 그리고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이것들이 대표작이다. 자, 자유의지. 도스토옙스키가 지하생활 재수기에서 얘기한 자유의지에 대해서 우리 보자. 자유의지. 나는 지하생활에서 당신들이 내 반만큼도 시도할 엄두도 내지 못할 것을 극단까지 수행했다. 아마도 당신들에 비하면 내가 훨씬 더 자유롭게 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하생활에 살고 있지만 지상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자신이 훨씬 더 자유롭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당신들은 자신의 비겁함을 세련됨이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위안으로 삼고 있는 것이며, 또한 당신들은 무언가 열심히 하지만 결국 좀 더 어떤 인간? 일반적인 인간? 그렇고 그런 인간이 되어보려고 열렬히 시도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 게 싫다는 거지. 자유의지를 가진 좀 독특한 인간이 되기를 도스토옙스키는 바라고 있다. 자, 우리 자유의지란 주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유를 향한 의지는 사람을 왕으로 만들기도 하고 노예로 만들기도 한다. 그렇지? 자유의지를 가지면 왕이고 자유의지가 없으면 뭐 노예야. 타인을 자유롭게 하는 자는 왕이고 타인으로부터 자유를 얻으려고 하는 자는 노예다. 왜냐하면 왕은 주려고만 하는 자이고 노예는 얻으려고만 하는 자이기 때문이지. 그래서 타인을 잘 이용하고 타인으로부터 많은 이익을 얻어서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자는 보통 노예 근성에 잡힌 사람들이야.
똑똑한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노예 근성이 있어. 자유의 의지가 더해지면 그것은 우리 삶의 캔버스를 다시 하얗게 만들며, 보통 이성적 합리적 세상은 밑그림이 그려진 세상이야. 밑그림이 그려진 삶. 그래서 특별히 실패는 적겠지. 그대로 뭐 시키는 대로 정해진 색깔을 정해진 모양으로 밑그림대로 그리면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겠지. 하지만 자유의지적 세상은 이렇게 아니야. 자유의지적 세상은 밑그림이 없어. 밑그림이 없어서 자기 스스로 처음부터 그려야 되지. 그래서 뭐 나무가 누워 있을 수도 있고, 사람이 거꾸로 서 있을 수도 있고, 산이 바닥에 가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명작은 밑그림이 그려진 그림에서는 명작은 탄생하지 않지. 자, 밑에 보자. 자유의 의지가 더해지면 그것은 우리 삶의 캔버스를 다시 하얗게 만들며, 이 마법을 발휘하는 자유의지는 다행히도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누구든 없는다. 자, 우리는 그 지하생활자의 수기에서 그 뻔뻔한 노인 신사도 자유의지를 주장했잖아. 우리는 누구든지 자유의지는 주장 가능하지. 자,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자기 삶에서 자신의 이성적, 합리적 세상 세 가지, 자유의지적 세상 세 가지를 자세히 기술하시오. 이성적, 합리적 세상은 이 세상에서 정해진 세상이야. 예를 들면 학교 가는 것, 아침에 학교 가는 것, 그거 이성적, 합리적 세상이지. 자유의지적 세상, 너는 학교에서 읽지도 말라는 새로운 인문학 서적을 읽는다든지, 친구들과 뭐 간단한 여행을 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자유의지적 세상이 되겠지. 자, 아무튼 세 가지씩, 자기 삶에서 세 가지씩 예를 들어보자. 자, 동영상을 스톱시키고 자, 작성해봐. 자, 다 됐지?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자. 이번엔 연상 글짓기야. 앞에서는 내 삶의, 내 인생의 자유의지적 세상, 자유의지적 예, 그 다음에 이성적 합리적 세상의 예를 들었는데, 이번에는 그 반대다. 자, 산책을 한번 해보는 거야. 지금 이 동영상 스톱 시키고 바깥에 한 바퀴 돌고 해도 괜찮겠지? 산책 중 주변의 모습을 기억하고 그 속에서 타인들이지, 타인들의 자유의지와 이성적 합리적 세상, 반자유의지를 발견, 각 세 가지씩 기술하시오. 알겠지? 지금 산책 나가기가 어려우면 바깥 세상, 저희 집 밖 바깥 세상을 상상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자유의지와 이성적 합리적 세상, 반자유의지적 세상을 세 가지씩 작성해 보도록 하자. 자, 동영상 스톱시키고 10분 안에 작성한다. 선생님, 모든 답안은 10분 안에 작성하는 거야. 10분 정도에. 길이는 한 400자 정도로 작성한다. 자, 다 됐지? 오늘은 자유의지의 개념과 그리고 실제적인 우리 삶 속에서 자신의 자유의지, 자신의 반자유의지, 그리고 타인의 자유의지, 그리고 타인의
반자유주의 이성적 합리적 세상의 예를 한번 생각해봤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한다. 다음 시간도 계속 그 자유주의에 대해서 공부할 테니까 또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자.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